예, 시장에 이슈들이 많은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고 그 가운데 사실은 자동차나 반도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큰 관심인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자동차 흐름들 전략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인 이제 상호 관세 15%고 자동차도 15%로 지금 낮추기로 합의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관세 리스크로 불안했던 자동차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협상한 내용들을 보면은 네. 한국의 주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15%로 관세율이 그렇죠. 앞서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상한 수준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를 체결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이나 EU보다는 2.5% 정도 더 낮은 2.5%의 관세를 물지 않은 상태에서 네. 미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는 좀 수혜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에서 15로 낮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15%도 사실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좀 이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EU나 일본도 관세를 부담하는데 우리는 거기보다 전보다 조금 더 이제 불리해진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관세를 많이 매기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 자동차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이제 향후 실적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까? 2분기 실적 코멘트 해주시고 그러면 이 관세 영향이 3, 4분기에 어떻게 미칠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네. 완성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각각 8천억 원 내외 정도의 관세 관련된 비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사실 관세를 제한 나머지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전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2분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관세가 상당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의 경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이 되기는 하지만 뭐 GM이나 포드 같은 이런 업체들도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USMCA 국가에서 많이 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관세로 인한 영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다 모든 메이커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 관련된 영향을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 모두 미국 시장 비중이 거의 매출의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나 최근에 환율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기존 25% 기준으로 약 6조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15%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3조 원에서 4조 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이제 15%는 낮아졌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부담이 적은 건데요. 그러면 이 관세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버티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글로벌 업체들의 고민일 텐데 그런 움직임 또 그랬을 경우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을 좀 삼가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관세 협상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가격 인상한다고 하면은 좀 협상에 불리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대부분 다 가격 인상 계획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게 없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는 현대기아차가 먼저 주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업체들 그리고 일본 업체들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걸 보고선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초기에는 점진적인 가격 인상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세를 고려할 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현대기아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차량을 수출을 한 다음에 그리고 현지에서 실제로 또 판매되는 도매가가 또 있고 소매가가 있는 건데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보내는 물량의 가격 자체를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전 가격을 이젠 기존보다 좀 낮게 책정을 함으로써 관세를 예. 약간 회피할 수 있는 룸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지금 여러 가지로 대응책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을 올려야 될 요인들이 있는데 업체 간에 이제 눈치 보기를 하겠죠. 네가 먼저 올려라. 예, 그렇죠. 우리도 이제 따라서 올리겠다. 이런 흐름일 거고요. 사실은 현대차 그룹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정의선 회장이 사실 국내 재계 총수로서는 제일 먼저 가서 사실은 투자 약속하고
뭐 협의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사실 15% 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낮은 페이버를 줬어야 되는 건데 미국 투자 제철소까지 지금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제철이랑 가고 이제 미국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투자 현황들, 앞으로의 경로들 그게 현대기아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전략 방향은 상당히 좀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앞서서도 이제 IRA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었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페이버를 확실하게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보내는 물량은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를 하겠지만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확대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올리겠다라는 플랜이다라고 지금 그럴 볼 경우에 수 원가 있죠. 상승들을 걱정하잖아요. 예. 원가 상승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관세 부과가 현대기아차 어떤 한 업체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상당한 타격이 컸겠지만 전반적으로 업계가 지금 원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코스트 푸시로 인한 가격 인상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워낙 정치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표면화가 안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관세도 관세이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차량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미래차 쪽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가서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는 플랜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여타 업체와 경쟁해서 살아남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기술,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자를 얼마나 이제 만족시키느냐의 얘기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사실은 내연차에서 EV 쪽으로 전기차로 선회를 했다가 그 캐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일부분 조금 뭐 EV를 조금 딜레이하면서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기 중기적으로의 어떤 제품 믹스나 어떤 자동차의 그 어떤 그런 구성들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사실 지금 글로벌리 어떤 친환경차 전략들이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책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IRA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달부터는 더 이상 $7,500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을 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따라서 판매 대수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혜택이 또 줄어드는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감속되는 이런 트렌드가 한동안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전기차를 그렇게 독려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둔화는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대형 SUV라든지 아니면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품업체들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관세 문제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을 때도 현대기아차 계열의 부품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더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 현대기아의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부진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한 방안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부품사들도 현대기아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지금 관세에 대한 부담을 부품사들한테 전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소부품사들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수익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편이긴 한데 지금 2분기까지의 부품사들 실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들의 완성차가 일단은
감수를 해주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는 부분 단가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플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차가 지금 당장은 관세 부담에 직접탄을 맞고 있지만 부품사도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관세 대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현대 모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 위아나 뭐 HM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지금 생산 기지를 다 보유를 하고 그렇죠. 있고 예. 이런 공급망 조정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낫지 않나라고 네.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보다는 그래도 좀 대형 부품사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이런 외풍에 있어서 조금 더 방어력을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가격 정가를 또 하는 분야가 자동차 업계로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죠? 1차 밴더, 2차 밴더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죠? 그런 가격 요인들을 사실은 부품사들에게 전가시켜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은 이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죠?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현대 기아와 함께 혹은 미국의 다른 업체들을 위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거나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대형 부품사들 위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현대기아차랑 GM하고 합작하는 관계 속에서 GM 쪽으로 부품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미국 현재 전도화 공장도 지금 가동을 얼마 전에 본격적으로 했죠. 그리고 HM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전기차 업체도 지금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현대기아차 쪽으로도 전동화 모듈 쪽으로 이제 새로운 부품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술 변화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를 찾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어려움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아쉬운 거죠. 예전에는 자동차가 좋아지면 뭐 시트 만드는 회사, 도어락 만드는 회사 다 같이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좀 혜택도 반도체도 그렇고 일부에만 국한되는 게 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차 얘기를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팀장님도 와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요. 결국은 미국 생산에 따른 그런 비용 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상당히 로보틱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죠? 거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뭐 당장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IPO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정확한 시점은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IPO 플랜에 대해서 저는 공개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상으로는 이제 거의 만 4년을 넘어서 만 5년으로 지금 인수하는 지 접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이제는 어떤 본격적인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해서 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뭐 2026년도나 27년도가 되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뭐 스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로봇들을 양산하려는 플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에는 IPO가 멀지 않지 않았나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뭐 시기를 정확히 뭐 최고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지만 그건 회사 내부 사정이니까요. 회사에서 사실 언제 할지 고민일 거예요. 그죠? 뭐 결정들을 당초에는 빨리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제값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기업 가치를 올리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살 수도 있지만 그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전후에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는 부품 밸류 체인들이 전기차랑 상당히 또 유사한 부분들이 예. 많습니다. 뭐 모터라든지 네. 뭐 인버터라든지 그렇죠. 네. 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는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국내 부품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사들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얘기를 쭉 했고요. 최근 이슈들을 봤는데 전략하고 탑픽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얼마 전까지 여전히 못 갔던 곳이 자동차하고 2차 전지였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쪽도 이제 2차 전지도 오르기 시작하고 자동차는 그러면 이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제 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비중 확대 국면으로 가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완성차 가운데 탑픽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비중 확대 국면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관세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응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데미지가 줄어드는 것들이 좀 손에 잡히게 좀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악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개선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세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좀 커 보여도 완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좀 일단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는 네.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현대기아차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네. 현대차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빠졌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탑픽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 완화 시에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품주 현대차 계열의 부품사들을 지금 이제 의견 주시는 거는 밸류와 함께 모멘텀, 현재 주가 레벨 이런 걸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를 좋게 보셨고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현대차, 기아. 현대차하고 기아하고는 뭐 늘 고민인데 두 기업에 대해서는 본다면 업사이드나 이런 게 지금 비슷합니까? 아니면 현대차와 기아 가운데 조금 더 유리한 쪽이 있습니까? 사실 밸류에이션은 둘 다 좀 비슷한 상태고요. 예. 기아의 어떤 키포인트는 멕시코 공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이 있냐 없냐가 현대랑 기아랑 좀 갈리거든요. 지금 멕시코 공장이 무관세로 USMCA 때문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기아가 유리한 게 맞는데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아 네.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만약에 이제 멕시코 공장까지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메리트 사라지는 거고 메리트가 그렇죠? 사라지기 네. 때문에 기아가 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사실 멕시코를 무관세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네. 너무 멕시코로 좀 생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멕시코도 관세 부과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을 텐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이죠. 자동차 부분에 대한 관세 타결 이후의 흐름들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과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